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 다양한 뉴스들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게요. 암호화폐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2배가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지 경영대학원이 세계 암호화폐 자산 분석 보고서를 12일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 및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 나온 걸 통해서 보자면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이용자 계정 수는 약 1억 3,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에 연간 82테라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0.01%에 불과한 수치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용자 계정수, 세계 암호화폐 이용자 계정수가 지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가격은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 계정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 그냥 투자자로서만 들어오는 사람보다 어떤 실사용자들이 이제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계정 수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확장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굴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예전에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채굴을 함으로써 그 전기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에너지 낭비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0.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 전력 소비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애매한 말이죠. 실제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생산량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애매하죠.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기 사용량, 그리고 앞으로 전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들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암호화폐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요. 숏 스퀴즈 가능성 높아 변동성 커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이제 비트맥스나 비트파이넥스 뭐 이런 거래소들이 지금 그 파생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숏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해요. 올 타임 하이.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다들 숏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강해질수록 숏 스퀴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숏 스퀴즈라는 건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이제 취한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에 맞서 경쟁적으로 현물을 사들여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말한다고 해요. 이 숏 스퀴즈는 실제적으로 이런 숏 포지션이 많았을 때 다시 이제 이걸 반대 매매죠. 선물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가격의 미래 가격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게 이제 숏이에요. 이 숏 매도 포지션이죠. 그리고 롱 포지션은 이제 사는 포지션이고, 실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다른 건데, 지금 하락세가 계속 나오니까 숏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취한 거예요. 가격 하락이 다 가격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격이 반등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선물 투자자들은 그 반대적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을 사들이는 거죠. 현물을 갑자기 사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맞서려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돼요. 이 현물을
경쟁적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작스럽게 경쟁적으로 사들이면 이제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급락이 계속 나오는 포지션에서 뭐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기대하시고 만약 이걸 또 이용해서 투자를 내가 또 해봐야지 하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지셔닝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파생상품 거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보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거 그 선물 포지션 하면 정말 위험해요. 몇 배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숏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대세적으로 다들 이제 하락세를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 이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어떻게 또 변동이 될지 앞으로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치어리더라고 불리는 우리 톰 리, 펀드스트랩 CEO일까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가격 예측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뭐 2만 달러 간다, 뭐 계속 이런 예측을 해왔던 분인데 이분 이제 가격 예측을 포기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투자자들의 가격 예측 문의에 진저리가 난다.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비트코인 지난 5월에 연말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틀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판을 또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격 예측 문의에 진저리가 난다라고. 그만큼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죠.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 이제 문의를 하는 거고 이분은 또 그걸 또 응대를 하면서 자신이 예측을 했잖아요. 25,000달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뭐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자신은 그것이 싫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가격 예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25,000달러가 언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 분이 뭐 JP 모건인가 뭐 이쪽에서 업무를 하고 그랬다고 해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라고 가격 예측은 절대 따라가실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 톰리는 또 그래놓고도 페어마켓 프라이스는 14,800달러다라고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러실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3,400달러는 그리고 실제 정확하게 볼만한 이제 가격대는 13,800달러에서 14,8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 한 1,400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는 기반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원래 그 지갑 홀더들, 그러니까 지갑의 숫자를 좀 예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천만의 이제 계좌 원래 그 지갑 숫자에서 만약 지금 현재 가격 3,400전 정도가 되려면 1,700만 정도만 돼야 된다라고 뭐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예측하는 또 한 가지는
비자예요. 카드 회사 이제 비자 있죠. 비자의 계좌에 보면 45억 개 계좌 이제 홀더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7%만 만약 BTC 월렛을 가진다면 15만 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1억 6천, 7천 되겠죠? 그 정도를 가야 된다. 이 7%만 돼도 비자에.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어떤 이게 꼭 비자적인 부분하고 예측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연관성을 뭐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불 결제와 관련돼서 비자 카드사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계좌 홀더들. 사용자들이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7%도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사용자가 아직도 없고 비트코인이 그만큼 아직도 초창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신용카드 지금 사용하는 유저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만 45억 명인 45억 맞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7%도 안 되니까 얼마나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비트코인이 우리 시장을 되게 크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크진 않습니다. 금융시장 전체로 봐서는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요거를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앞으로도. 자, 그리고 오페라. 이 웹브라우저인데요. 웹브라우저에 지금 블록체인 기반 브라우저로 이제 출시를 한다. 요게 이제 ERC20 토큰을 포함한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서핑 및 탈중화 앱과 연동이 가능한 브라우저 내장 지갑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오페라 측에 따르면 이제 해당 앱 브라우저는 암호화폐 원래 기능 등 서비스가 탑재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뎁 생태계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웹브라우저가 나온 건데 웹브라우저 지금 이용자 수가 이제 오페라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그 웹브라우저보다는 좀 이용자 수가 훨씬 작죠. 근데 앞으로 이제 크롬이 뭐 이걸 이제 한다 이러면 조금 더 이제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브라우저들도 나서는 거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돼요. 웹브라우저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리고 XRP의 리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거래소가 리플을 이용해서 이제 그 송금 업무 그리고 아시아로 이제 송금하는 업무들을 할 것으로 지금 이제 제휴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핀나블러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게 뭐 회사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이 회사가 이제 그래도 키플레이어라고 해요. 미들이스트 중동에서 중동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높은 수준의 이제 송금을 실질적으로 아시아로 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정되는 게 6,1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시아가 가장 큰 수령자 중에 이제 하나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다. 그리고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제 송금하는 업무들에 그래서 요 부분도 호재로 보입니다. 실제 리플은 이런 제휴를 지금 이제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까지 뻗쳐나가게 됐고요. 실제 우리는 그 2019년 1분기에 아시아은행 하나 또는 두 곳과 함께 리플과 함께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시아로 시작하는 송금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그
뭔가 좀 리플에도 긍정적인 호재의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은행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120곳과 이제 제휴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리플 쪽에서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송금 업무나 페이먼트 업무에서 리플의 이제 확장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매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마이닝 풀 CEO 비트코인 약세장 계획적 투자가 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이죠. BTC 탑의 이제 장조월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저점을 잡아 투기에 가까운 투자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2019년 정해진 기간 동안 정액 적립식 방식으로 계획된 투자를 하는 것이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액 적립식이라는 건 매월이든 매 기간을 정해서 일정액을 계속 적립하는 방식, 우리 그 적금 들듯이 매월 적금 들듯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그 매수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 적립식 방식으로 계획된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추천하는 거죠. 실제 이제 요렇게 그 웨이보 중국의 SNS 플랫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저점을 놓치는 게 두렵다면 반드시 현물 거래를 선택해야 하며 레버리지 거래, 선물, 현물 레버리지 등 무리한 자금 조달을 피해야 하며 암호화폐 매수 뒤에는 오랜 기간 이를 잊고 사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한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레버리지 거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선물 거래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몇 배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맞으면 뭐 몇 배로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이게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투자하는 방식들도 이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는 정액으로 그냥 쭉 꾸준히 하다 보면 평균 단가가 이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낮아져 있는 고점에 비해서는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점 잡아봤자 별로 그 다 투기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저점 잡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액 적립식 방식으로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것은 동의를 해요. 만약 장기적으로 그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여유 자금으로만 계획적으로 정액으로 적립식으로 계속 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뭐 리플과 관련된 소식이나 지금 웹브라우저 소식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가격 예측 여러 가지 지금 시황들 얘기해 드렸는데 투자하시는데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